안녕하세요. BYD 공식 딜러 신창하 팀장입니다. 수입차 판매 11년 경력의 노하우와 언제나 정확한 정보 전달로 고객님의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셔서 미리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BYD 공식 딜러 신창하 팀장입니다. 보조금 책정 지연으로 인한 출고 지연 상황으로 연일 BYD 아토3에 대한 사전 예약자분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악의적인 언론사 기사들도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1월 16일 런칭 당시부터 BYD에 대한 견제 세력의 정확한 팩트 없는 아니면 말고식의 카더라 공격이 워낙에 많았던 터라 이러한 공격들에 대응도 할 겸 걱정하고 계신 계약자분들과 예비 구매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박 영상들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들을 꽤나 많이 만들어서 이미 제 채널에 업로드를 해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인터넷 기사에 보도되는 내용들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여력도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제 이미 계약 후 대기 중인 고객님 중 한 분께서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인터넷 기사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을 많이 표현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안내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안내를 드리면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비 구매자들과 기존 계약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고객님께서 보내주셨던 인터넷 기사입니다. 아시아타임즈라는 언론 매체이고요. 기사 헤드라인은 구형 모델인데 싸야죠. 국내 판매 BYD 아토3 최신 모델 아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제목만 봐서는 BYD 측에서 마치 뭔가를 고의적으로 숨겨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게 마치 이번에 밝혀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네요. 기사 헤드라인 바로 밑에 세 줄 요약도 되어 있습니다. 아토3 최근 2세대 모델 공개, 출시 일정은 미정, 국내 소비자들 재고떨이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 제기해, BYD 중국 2세대 모델 공개된 건 맞아, 한국 판매는 1세대. 그리고 기사 아래 내용을 더 살펴보면 카뉴스 차이나는 아토3 부분 변경 모델은 새로운 외관 디자인과 진화된 에이다스 시스템이 탑재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론트 범퍼에 새로운 카메라가 탑재된 것을 통해 에이다스 성능이 향상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BYD가 출시한 아토3가 구형 모델로 알려지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재고떨이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부분 변경 모델이 공개되었는데 국내에서 2-3년 전 출시된 모델을 판매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전기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는 나온 지 몇 년 된 구형 모델이 당연히 최신형 EV3보다 싸야 되는 거 아니냐며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을 때 진정한 승부 같은데 지금은 재고떨이 느낌이라는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BYD 아토3 가격 보고 의아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 결국 구형 재고떨이 성격이 강한 듯하다라고 말했다. BYD 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아토3 2세대 모델이 중국에서 공개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출시 계획은 정해진 게 없다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은 1세대 모델이 맞지만 재고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출시가 오래된 모델이라고 해서 재고라고 할 수는 없고 생산 연도를 통해 재고를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네, 이렇게 기사를 대충 한번 쭉 훑어보았고요. 이제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BYD 코리아 측에서 곧 신형 모델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재고떨이를 시킬 겸 구형 모델을 들고 와서 재고떨이를 하려 한다. 아주 못돼먹은 나쁜 기업이다라는 근거 없는 억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BYD가 아토3라는 차량의 단종이 곧 임박해서 창고에 재고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재고를 빠르게 털어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미 BYD라는 브랜드의 네임밸류가 시장 장악을 끝내고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의 시장에서 약간의 프로모션과 함께 재고 소진을 진행하는 것과 세계 자동차 글로벌 판매 5위를 자랑하는 현대기아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독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중국 자동차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불신의 불신을 거듭하며 저도 안 타겠다라고 하는 반중과 협중 정서를 가지고 있는 콧대 높은 소비자들이 득실득실한 한국 시장에서 재고 소진을 진행하는 것, 어떤 시장이 더 손해를 덜 보면서 재고떨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더군다나 한국 시장은 한국 소비자들의 자동차를 보는 높은 눈높이를 이미 BYD 측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입 관세까지 모두 BYD에서 부담을 하면서 출혈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정말 단순하게 구형 재고떨이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한국에다가 판매를 하진 않겠죠. 그리고 BYD가 원래 한국 시장에 런칭을 하려던 시점이 작년 여름에서 초가을 무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여름에 인증용 차량들이 먼저 수입이 되어서 인증 절차를 다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8월
달에 청라신도시 벤츠 화재 사건이 터지면서 전기차 캐즘 현상, 포비아 현상이 생겨버리니까 런칭 시기를 뒤로 미룬 겁니다. 자꾸 구형이라고 하지만 작년 여름 기준으로 아투3가 신형이 있었나요? 신형이 출시도 안 되었는데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신형의 디자인이 공개된 현재 25년 3월 기준으로 봐도 아투3 신형이 출시가 되었을까요? 아직 공개만 된 거고 중국에서도 출시는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행 모델을 기준으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10년을 넘게 근무한 BMW를 예로 들어볼까요? 예전에 한창 독일차 대중화를 이끌었던 F10 5시리즈가 단종이 되고 G30 5시리즈가 2016년 9월에 독일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 기억에 2017년도 2월 말에서 3월부터 G30 5시리즈가 수입되어서 판매가 시작이 되었고 2016년 12월까지 F10 5시리즈의 마지막 물량 재고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528i M 스포츠 스페셜 에디션 같은 모델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때 BMW도 국내 소비자들을 만만하게 봐서 이미 독일에서는 신형이 공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형 모델을 12월까지 수입을 하면서 팔아먹은 나쁜 기업인가요? 그때는 이런 이슈가 아예 없었거든요. 당연히 아니죠. 너무 간단한 시장 논리입니다. 신형을 원하는 소비자는 기다렸다가 신형을 구매하면 되고 신형, 구형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곧 구형이 되더라도 새 차이면서 금액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존 모델을 원하는 소비자는 기존 모델을 구매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나쁘다 좋다도 아니고 정답도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단지 소비자의 선택사항 중 하나일 뿐이고 수입차든 국산차든 기존 모델을 혜택을 더 받고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어하는 수요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판매 과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면 최신형 모델들을 가져와서 우리는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기능도 있는데 라며 자랑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전략을 가지고 왔다면 BYD가 과연 빠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한국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걸 좋다고 보여줘도 국내 소비자들은 중국 제품이라고 하면 일단 밑도 끝도 없이 답을 정해놓고 안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BYD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BYD는 한국의 높은 자동차를 평가하는 기준을 인정하기 때문에 일단 중국 브랜드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 안착을 하려면 파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아무리 중국차라도 이 정도 사이즈의 전기차가 이렇게나 저렴하다고 라는 퀘스천 마크를 띄워서 소비자들이 말 그대로 전시장에 한번 와서 구경이라도 한번 하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BYD에서 굳이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좋아라고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발걸음을 하게 만들어서 체험을 해보고 BYD 자동차가 생각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제품이 아니라는 걸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알아가게끔 보여주는 것이죠. 왜 BYD에서 굳이 여러 유튜버들과 인플루언서들을 일찌감치 초대해서 차를 내어주고 평가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정말 제품이 저질이었다면 자충수가 될 만한 전략이었을 텐데 말이죠. 결과적으로 전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소비자분들에게 말 그대로 바짝 엎드린 채 들어오는 모양새이면서도 그 눈높은 소비자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구매 전에 미리 보여줄 수 없는 AS 관련해서도 보증기간을 기본 6년으로 설정하고 공식 딜러사들을 통해서 AS 서비스 센터들도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차량 판매를 시작한다는 것. 저도 수입차 경력이 적지 않지만 이 정도면 BYD가 한국 시장에 런칭하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보조금 규정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 자체로 제품과 브랜드를 평가할 일은 아니라는 말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 2세대 모델 공개된 것은 맞아. 한국 판매는 1세대. 이것 또한 워딩 자체가 굉장히 악의적인데 저는 사실 이 기사를 쓰신 분이 자동차에 대한 최소한의 식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의 모델 체인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파워트레인부터 플랫폼까지 모두 변경이 되는 풀체인지가 있고 풀체인지 주기는 제조사와 모델들마다 보통 다르지만 빠르면 5에서 6년, 길면 7에서 10년까지도 가는 것이 풀체인지 주기인데요. 그리고 풀체인지 주기 속에서 중간중간 작은 상품성 개선 등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도 상품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실시하는 것이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입니다. 보통 페이스리프트에는 앞뒤 램프의 디자인이나 범퍼, 휠 등의 소소한 디자인 요소들의 변화를 주면서 기존 모델과의 차별화를 줌과 동시에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소한 변화를 통해서 상품성 개선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보통 풀체인지를 기준으로 1세대냐, 2세대냐, 3세대냐의 구분을 짓게 되고 페이스리프트의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전이든 이후 모델이든 구분 없이 모두 같은 세대 모델로 기준을 잡습니다. 즉 기사에 나온 대로 아토3의 현재 공개된 페리 버전 모델이 2세대가 아니고 1세대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 중 출시가 오래된 모델이라고 해서 재고라고 할 수는 없고 생산 연도를 통해 재고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를테면 팰리세이드가 최근에 풀체인지가 돼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기 직전인 올해 1월이나 작년 연말에 기존 팰리세이드를 구매하신 분들은 5년 묵은 재고차를 구매하신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이 차량이 언제 출시되었냐를 볼 게 아니라 생산 연월로 재고를 따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세 번째로 디자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외관부터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전면부 비교 사진입니다. 범퍼를 기준으로 차량 상단은 완전히 동일하고 범퍼 하단의 디자인만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약간의 변화를 준 모습입니다. 후면부도 한번 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거의 변화가 없이 테일램프 안쪽에 디테일만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범퍼의 디자인에도 약간의 변화를 준 모습이죠. 그런데 이 변화의 폭으로 보았을 때 정말 아토3를 처음 보는 사람이 이 두 장의 사진을 본다면 어떤 차량이 신형이고 어떤 차량이 구형인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이 두 사진을 따로따로 보여주면 똑같은 차 아니냐고 반문할 정도로 변화의 폭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의 디자인 변화 때문에 신형 구매를 염두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렇다면 실내에서의 어떤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데 실내 인테리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바로 들어오는 변화점은 센터 패시아 하단에 기어 노브와 물리적 버튼들이 삭제가 되고 그 대신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하나 더 늘어났고 테슬라 모델 Y처럼 사선 형태로 둘 수 있게끔 디자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센터 패시아 중앙에 사람의 근섬유를 형상화했던 주름이 모두 없어지고 깔끔하게 가죽 마감 처리가 된 모습입니다. 이 부분도 국내 디자인 정서를 고려하면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바로 스티어링 휠 앞쪽에 소형 계기판이 직사각형 형태의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이건 중국 내수 기준으로 완전 자율주행인 신의 눈 장착을 염두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변화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된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보면 외관보다는 실내에서의 변화폭이 훨씬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형을 고민해볼 만한 요소가 HUD, 계기판 사이즈 변화, 그리고 국내 정서에 안 맞던 주름진 형태의 센터 패시아 디자인 개선 등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중국 본토에서 얼마 전에 선언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인 신의 눈 옵션이 아토3 페이스리프트에 적용될 수 있으니 무조건 신형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제가 수입차 업계에서 13년 차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수입차 업계에서 아무리 뛰어난 신기술들이 적용이 되어도 현대 기아에서 먼저 상용화가 되지 않으면 수입차들이 먼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국내 산업 보호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BYD에서 자율주행을 쓸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국내에서 자율주행을 사용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약이 없습니다. 정해진 것도 없고요. 그냥 현대기아에서 빨리 기술 개발이 되어서 상용화 되기를 바라는 게 더 빠를 겁니다. 테슬라가 FSD라고 하는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을 두고서도 그동안 국내에서 인증 지원으로 사용을 못했던 거 지금도 제한적으로만 사용 가능한 거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토3의 경우는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시내 출퇴근용으로 차량 구매를 염두하고 계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대부분 예비 구매자분들의 데일리 운행거리가 왕복 30km 이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율주행에 대한 수요가 많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위에서 열거했던 몇 가지 옵션들과 디자인 변화를 보고 신형을 구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되겠죠. BYD뿐만 아니라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에서 곧 단종될 예정인 제품에 더 많은 가격적 혜택을 주었던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당연히 BYD 코리아에서도 아토3에 3,150만원과 3,33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던 거는 당연히 아토3가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었다는 부분도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쁘냐? 나쁜 건 아니라는 거 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소비자분들께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BYD가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 한국으로 차량 수입을 하면서 붙는 관세까지 다 부담을 하면서 가격 책정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있습니다.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아토3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될 때도 동일하게 지금처럼 BYD 측에서 관세를 부담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BYD 아토3의 경우에는 2022년도 첫 출시 이후 이미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가 넘게 판매된 차량이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내수를 제외하고 아토3가 한화 기준 4천만 원 이하로 판매되는 나라는 한국 말고는 없습니다. 중국과 거의 근접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아토3 이후에 실과 C라이언 7 등의 훌륭한 후속 모델들이 계속 수입이 되면서 한국 시장에서의 BYD의 브랜드 밸류가 점점 개선이 되고 도로에서 BYD 차량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가격 정책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가격 인상폭이 커질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시는 게 지극히 상식적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비자들마다 본인이 판단하는 구매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에 맞춰서 구매 결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가격이 얼마나 높아지던 때려 죽여도 무조건 신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계신가 하면 자동차를 단순히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하고 HUD나 디자인 등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소비자분들이라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확실한 기존 모델이 좀 더 구미가 당길 수도 있겠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온전히 소비자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고객님들한테 이거 사라 저거 사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 저에게 어떤 선택을 할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신형이 아닌 기존 모델을 구매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아토3를 만약 제가 산다면 단거리 왕복 26km 정도의 출퇴근을 목적으로 구매를 할 텐데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 단거리 주행 위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내는 자율주행 기능을 국내에서 쓸 수 있게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활용도가 많지 않다는 점, 특히나 퇴근 때는 모르겠지만 출근 때는 지각할까봐 빨리빨리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운전을 맡겨놓고 느긋느긋하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HUD가 없다고 해서 운전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을 겪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적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HUD가 있는 BMW 여러 모델들을 10년간 운행을 하다가 지금은 HUD가 없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5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적응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별 생각 없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구매하는 기준점이 옵션과 편의 장비인 분도 있겠지만 저처럼 옵션과 편의 장비보다는 자동차의 기본기, 주행을 할 때 몸으로 주는 느낌들 이런 걸 더 중점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각자 보는 니즈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될 일입니다. 세 번째로 메인카가 있고 세컨카로 염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타는 용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과 편의 장비 옵션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이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라는 점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사 내용 중에 아토3가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좋으니까 나온 지 몇 년 된 구형 모델이 당연히 최신형 EV3보다 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럼 올해 연말에 아토3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하면 EV3보다 더 신형이니까 EV3보다 더 비싸게 나와도 아무 말 안 하실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억지 공격이고요. 아토3의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된 것은 당연히 신형 모델이 곧 나오기 때문인 것도 이유가 없지는 않겠지만 관세까지 오롯이 다 부담을 할 정도로 BYD 코리아에서 초기 계약자분들께는 정말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베네핏을 드리고 판매를 하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이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BYD 아토3에 대한 구형 재고떨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구매를 고민하거나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구형을 구매하던 신형을 구매하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계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셔도 괜찮으니까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견적 관련된 부분도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의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